네,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 시장의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장 후반에 하락으로 전환하게 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종가 체크해 보겠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역시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인데요. 자, 이날 다우 지수가 1.0%, 그리고 S&P 500이 1.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3.1%로 천선 이제 초반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딱 한 가지죠. 소비자 물가지수로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8.3% 전년 대비 올랐다라는 게 발표치가 되겠는데요. 8.5%가 이 지수 중에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점보다는 약간 떨어진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겠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8.1%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0.2%포인트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예상치를 약간 더 상회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게 됐습니다. 유가와 같은 변동성이 큰 물품들을 제외하고 근원 CPI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 전달인 3월보다 0.6% 정도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6%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자, 최고치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예상을 넘겼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서 오늘 작용을 한 것이고요. 시장의 평가와 전망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추세에서 연준의 대처가 늦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둔화가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이어진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채권 시장이죠. 장단기물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를 압박하는 내용으로 연결됐고 결국에 나스닥만 이렇게 크게 밀렸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약간 그나마 대형 IT를 중심으로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한 평균 0.2%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1.6% 평균적으로 밀리게 됐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에너지입니다. 1.3% 다시 한번 $100 넘겼죠. 이게 좀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게 경기 소비재 그리고 IT가 3%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재 쪽에서는 채권 금리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이 테슬라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좀 밀리면서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갔고요. IT 역시 같은 관점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3.3%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오른 데도 있고 그리고 내린 곳도 있고 그런데 대형 기술주하고 성장주는 전반적으로 다 타격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고 여기 표시는 정확하게 안 돼 있지만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국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선 대형 IT하고 성장주부터 보겠습니다. 잠깐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희망을 보았나 싶더니 또 크게 한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무려 5.1% 그야말로 아주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애플 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금리와 관련된 악재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 아이팟이라고 기억하십니까? MP3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애플은 5.1%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계속해서 이 모바일 운영 체제 그리고 애플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제한을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좀 안 좋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 광고와 관련해서 메타 플랫폼스 4.5%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운영체제 쪽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37%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IT를 끌고 내려가는 또 다른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이 네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가 지갑을 좀 닫게 되고 결국에는 구독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이날 많이 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아마존이 3.2%, 그리고 넷플릭스가 4.5%,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갖고 있는 디즈니가 2%대의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이날 시장의 또 특징이 되겠고요.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여기 테슬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금융주 쪽에서는 페이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베이스라는 직접적인 종목이 이런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테슬라가 8%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페이팔, 금융주 쪽에 속해져 있죠. 4.5%, 그리고 엔비디아가 5.4% 상당히 깊게 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또 다른 직접적인 종목은 무려 25%나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주 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미국은 소비 국가죠. 소비가 중요한 건데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흐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집안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이 홈디포, 로우스 모두 다 2% 중후반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스타벅스가 2.8%, 5%, 그리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것도 이제 레스토랑의 한 종류인데 미국에서는 큽니다. 거의 한 3%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또 마트 쪽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2.4% 하락, 그리고 의류나 이런 쪽에서 TJX, 놀자 쪽에서는 항공주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가 지금 3%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의 소비주에도 얼마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한번 연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가 바로 웬디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햄버거 체인점이 되겠습니다. 한 맥도날드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는데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이날 또 다른 음식료 쪽에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줬는데요. 매출이 4억 8,86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17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측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으로 6에서 8% 정도의 성장을 하고 주당 순이익 역시 0.82에서 0.86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또 시장의 눈높이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 웬디스의 이 가게, 그러니까 이 점포 수는 늘었는데 마진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 전가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웬디스는 두 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6달러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종목입니다. EA 스포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아츠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장중에 좀 긴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최근 4거래일의 낙폭을 뒤로 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게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EA 게임즈 하면은 FIFA라는 게임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FIFA와의 파트너십이 아주 장기간 동안 이어졌었는데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EA 게임즈 쪽에서는 다른 축구 게임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와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 상쇄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매출이 18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80달러, 모두 다 긍정적인 실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또 게다가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비용을 줄이게 되면서 이날 주가는 다른 성장주들이 하락할 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중국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중국의 봉쇄가 이제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좀 둔화됐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독일과 프랑스가 2%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영국의 푸트백 지수도 1% 중반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유럽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98달러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105달러, 6%나 급등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가스관을 좀 잠궜죠. 러시아가 방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궜는데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진 것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1.2% 올랐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반영이 되면서 9,300달러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안전자산인 금값도 이날 0.7% 오르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이제 물가지표가 오르다 보니까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가는 흐름입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제 3%대에서 2.9%대로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채권 시장으로도 지금 안전한 쪽을 찾아서 이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는 게 금값과 이 채권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6.8bp 하락하면서 장기물은 2.9%, 그리고 연준의 이런 경제가 금리 정책을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에 반응하면서 단기물인 2년물은 올라가는 흐름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고 그것 때문에 또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1에서 3%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4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3%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8.1%를 웃돌면서 1982년 1월 이후 40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물가 안정과 성장 유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고민이 더 커졌다는 분석인 가운데 가파른 통화 긴축이 점점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이것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으로 월가 일부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5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고 추후 몇 차례 추가적인 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야 한다는 견해도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4월 CPI가 예상보다 상승하면서 최근 제기됐던 물가 정점론에 대한 기대감도 감소하며 오늘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 예상치였던 8.1%로 웃돌았는데요. 전달에 8.5%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1982년 1월에 8.3% 이후 40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으로 고고 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에너지 가격이 30.3% 1년간 급등한 것을 비롯해 휘발유가 무려 43.6% 폭등했으며 중고차는 22.7%, 교통 서비스 8.5%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아울러 CPI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1년 전보다 5% 넘게 올라 199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가운데 결국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품목들의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4월 CPI는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해 예상치였던 0.2%로 웃돌았습니다. 한편 CPI 상승률이 당초 전망을 뛰어넘으면서 최근 제기됐던 물가 정점론도 다소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가 안정과 성장 유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는 가파른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늘 투자 심리와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운데 연준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됐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이때만 해도 곧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랜달 퀼스 전 연준 부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연준이 공격적으로 정책 지원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당시에는 전례가 거의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결국 긴축 타이밍이 다소 늦었다는 연준 내의 자성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12개 지역은행 가운데 하나인 텍사스주 달라스의 연방은행 총재 로리 로건이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주식거래 스캔들로 사임한 로버트 캐플란 전 총재 후임으로 8월 22일부터 총재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로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9조 달러로 불어난 연준의 막대한 자산을 실제로 굴리는 인물로 연준의 통화정책을 시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의 부총재이며 트레이딩 데스크인 공개시장 개정 시스템의 책임자이며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회의와도 익숙하며 중앙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주요국 중앙은행 모임인 국제결제은행, 즉 BIS의 연준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또 총재가 또 임명되는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좀 실적과 이제 종목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안 좋았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얼마만큼 안 좋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오늘 26% 폭락해 53달러 72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1사분기 EPS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5포인트가 급감한 마이너스 1.98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2센트를 대폭 하회했고, 분기 매출은 11억 7천만 달러로 전망치였던 15억 6,600만 달러에 25% 미치지 못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35%의 역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또한 회사의 월간 이용자 수는 전분기 대비 19%가 감소한 920만 명을 기록했고, 월간 거래 금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는 7.8%, 전분기 대비로는 무려 43%가 급감한 3,090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거시적 배경에서 암호화폐의 가격이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코인베이스가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개장 전 US 푸드, 알리바바, 테퍼스트리, 캐나다 구스, 딜러즈, 사이버아크, 켈리 서비스스, 폐장 후에는 모토로라 솔루션, 업범, 니오 잉크, 비지오, 포시마크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